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주말은 또 이렇게 편하게 쉬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또 장이 개장이 되는데 아마 또 개장이 굉장히 두렵죠. 우리가 추석 때도 그때 당시에 헝다그룹 때문에 굉장히 또 개장하면 이거 완전 개박살 나는 거 아니냐 막 여러 가지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뭐 충격은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잘 해결이 되고 이슈가 또 다 시장에 반영이 되고 녹아나면 그런 하락들이 다 결국엔 지나고 나면은 그냥 아유 그래도 잘 버텼다 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물론 매를 맞기 전에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 잘못이 걸려서 혼나기 전에는 조마조마하고 막 자꾸 무섭고 두렵고 떨리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냥 깔끔하게 또 혼나고 한 대 두드려 맞고 나면 끝나요. 그죠? 뭐 잠깐 맞아가지고 멍이 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회초리 맞고 해서 멍 들 수는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또 끝나고 그 멍 든 거 다 돌아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똑같습니다. 얘가 지금 당장 문 닫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저 솔직히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카게임 저의 지인분들도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도 많이 들고 계시고 또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서도 이걸 보시면서 많이 참고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카카오 게임즈 주가의 그런 어떤 희망 동향과 제가 보는 주가 동향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종목을 그렇게 단기적으로만 보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메타버스며 NFT며 게임이며 단기적으로 쏠림이 심했던 것들이 현상들 어떻게 돼요 지금? 쏠림이 풀리고 있잖아요. 그럼 쏠림이 풀리면은 얘 자체적인 가치만 좀 놓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뭐 100% 어울려서 막 급등이 더 나오고 하는 거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지금 몇 프로가 올라왔어요. 눌림 발생 이후에 바닥에 6만원 초반대부터 지금 벌써 몇 프로가 올라왔습니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고자 하는 단가 혹은 내가 지금 매수가 부근이다 이러신 분들 추가적으로 더 고점을 열어서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 물론 좋은데 그 시기를 너무 단기적으로만 쬐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제가 한 2주, 3주 전부터 해서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며 현재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과 잠재력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꾸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미 잘된 놈을 통해서는 또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그런 구조를 개편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기반이 잘 깔려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기다려주면 됩니다. 뭐 무조건 장투해라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건 단기적으로도 뭐 스윙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현재 기준에서는 모두 다 좋은 박자를 그려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도 쏠림은 있지만 이 쏠림이 완전히 100% 끝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위지익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덱스터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일시적으로 차익실현 나왔지만 차익실현 당연히 나와야지. 주가가 바닥에서 몇 배가 올랐는데 그 정도도 차익실현이 안 나온 게 이상한 거지.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그 종목들이 매수가가 저렴한 사람들은요 저렇게 그 위에서부터 고점에서 흔들림이 심하고 하락이 많이 나와도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오히려 지금 그냥 단순하게 차익 실현하는 수급들이나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들어갔던 분들이 단가가 높으니까는 잠깐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수급들이 몰려서 그렇지 밑에서부터 사들고 오시는 분들은 안 판다고요. 아직 이쪽으로 들어있는 돈이 너무나 많고 여기서 지금 쏠림 현상이 뭐 끝났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끝나지는 않았어요.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적어도 대폭락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대폭락이 나오긴 힘들다. 그 카카오 게임즈 물론 그런 게임 테마 내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포함이 되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내용도 너무 좋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하반기에 또 대기하고 있는 신작도 있고 게임 테마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코로나 누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되니 많이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굉장히 겁을 많이 주고 큰 폭으로 흔들고 있는데 금요일날 시간으로 진짜 전부 다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게임즈는 어쨌든 수급도 물론 양호한 편이기도 하지만 지금 솔직히 말하면 게임 그래 단순하게 그러면 게임이라는 섹터는 어때요? 언택트로 묶이잖아요. 언택트로 묶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종입니까? 수혜를 보는 업종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굳이 따지자고 본다면 수혜를 받는 업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이 일시적으로 시장 때문에 폭락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좀 밀린다고 당장에 매도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되는 포지션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단순하게 겉핥기식으로만 봐도 매도할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딱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의 매수 단가가 높아서 피해를 줄이고자 잠깐 달아놔야 된다.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매도할 이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인트로가 상당히 길었지만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흐름 짚어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시장 흔들기가 심하게 나오더라도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계좌를 그냥 완전히 비워버리고 다시 포지션을 구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럴 여력이 안 되고 그럴 깡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내 기업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그걸 공부하세요. 지금 흔들어서 뭐 이렇게 물론 힘들겠지만 시세적인 거, 단기적인 흐름, 단기적인 그 빨간불 파란불 그거에 의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실 종목은 따로 있는 거고 이 종목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자, 전반적인 흐름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신 꽉 붙들어 매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카카오게임즈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수급도 좀 보시면 수급도 나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뭐 연기금이며 외국인이며 메이저 수급들도 꾸준하게 유입은 좀 되어 있고 전반적인 흐름들 나쁘지 않고요. 메타버스 대장들로 움직였던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습니까? 위직 스튜디오가 대표적이었죠. 위직도 물론 시간으로 지금 다 빠졌어요. 시간으로 안 빠진 종목은 없는데 보세요.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살짝 소폭 하락. 물론 근데 좀 더 빠지긴 빠질 거예요. 이런 애들 보시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3.6%대 정도 하락은 나와주긴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놈들 너무 많아가지고 뭐 MP 같은 종목들도 시간으로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덱스터 포함해서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시간으로 좀 빠지고 있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진단키트 쪽이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좀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신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들로 인해서 이렇게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다 설명을 좀 드렸죠,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좀 해드렸었고 정리를 싹 다 해드렸고 그게 당장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등등 다양한 내용들까지 제가 아주 빠삭하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제 말이 무조건 100% 정답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전반적인 큰 틀과 작은 틀과 모든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유는 뭐예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자꾸만 땅굴을 파고 내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고 전세계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보인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신종 변이 바이러스예요. 이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코로나의 변이잖아요. 변종 바이러스잖아요. 신규로 아예 코로나가 아닌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가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벌써 설명을 드렸으니까 패스하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다 하면은 뭐가 움직였어요? 대표적으로 진단키트가 움직였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원격으로 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재택근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 움직였었고, 그러면서 뭐 택배가 물동이 많아지고 물량이 많아지니까는 뭐 유통 관련된 종목들 움직여, 그래서 뭐 판지, 골판지나 뭐 포장재 쪽 이런 것들도 움직였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뭐 카카오도 움직여, 네이버도 움직여, 뭐 온라인 쇼핑 관련해서 또 뭐가 움직여, 묶을 수 있는 건 쪼로로로로 다 묶어서 움직였었어요. 그죠? 지금도 약간의 뭔가 모르게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는 있는데,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중간에 끼어있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언택트라는 대분류 밑에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게임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게임 종목들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매출이 많이 늘긴 늘었어요. 그러면서 게임 포함해서 이런 비제조 산업들이 제조를 하는 게 아닌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 비제조업이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GDP에 차지하고 있는 이 제조업과 비제조, 제조와 비제조의 차이가, 격차가, 이격이 좁아지고 있다. 즉,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비제조 산업군들이 예를 들어서 미디어, 드라마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영화 제작사라든지 미디어, 엔터, 게임, 플랫폼 이런 기업들의 매출 기준으로 상당히 매출이 급증세를 보여오면서 올 초부터 시작해서 비제조업이 제조업을 점점 매출 기준으로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제끼려고 노력을 하다가 아마 최근에는 또 제낀 것 같기도 했는데 다시 또 여러 가지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수요가 좀 계속해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보니 아슬아슬 계속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즉 뭐냐? 그 비제조 산업이라는 거.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단순하게 코로나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움직여야 되죠. 언택트가 움직이면은 그 중에서 또 게임이 움직여, 이런 테마적인 성향 집어치우고요. 성장적인 스토리만 놓고 봐도 카카오 게임즈는 매우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단순 테마와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 이런 걸로 인해서 단기적인 차익 시세만 노리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 게임 산업 중에서도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최근에 유행하는 테마, 유행하는 트렌디한 테마가 뭐가 있었어요? 메타버스가 있었고 NFT가 있었고,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밑에 기업들이 메타버스와 NFT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다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또 뭘 하고 있어요? 얘네는 최근에 오딘, 그쵸? 오딘이라는 게임으로 흥행을 하면서 라이온 히트입니까? 하트입니까? 하여튼 라이온이라고 일단 할게요. 라이온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을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지배력을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52%까지 최대 주주 지분을 보유를 하게 되면서 이만큼의 로열티를 지급을 했어도 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만큼 다시 단기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이익이 또 순환매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점. 재무적으로도 카카오 게임즈가 좀 더 안정적이고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밑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들마저도 이렇게 또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게임도 흥행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타와 NFT 어떤 트렌디한 테마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언택트 이런 것도 맞아떨어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GDP의 전체적인 차지하고 있는 비율 중에 말씀드린 제조업과 비제조 중에서 비제조 쪽에 해당되는 우리 카카오 게임즈는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역량과 영향도 크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이런 전반적인 큰 틀의 시장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그죠? 매도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정말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밀리고 한번 이렇게 급락 조금 나오면은 아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최근에 올라온 게 얼만데 이거 좀 나온다고 어떡하나요? 매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진짜로. 종목들이 하락을 보이면 이 종목에 악재가 있나? 악재가 없다면 뭐 때문에 빠지나?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이 질문이 맞지. 카카오 게임즈 11%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너무 초보틱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은 안 돼요. 안 됩니다.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 빠지는데 어떡해요? 그거는 잡주 들고 있을 때 해당 사항이죠. 빠지고 있는데 차트만 보고 그냥 이거 어떡해요? 이런 거는 잡주들이나 단타 종목들, 빠른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제가 가치적인 부분과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거기서 조금 저렇게 빠지면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급락 나오는데 이거 쏠림 현상이 좀 심해서 일시적으로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인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질문을 좀 하신다든지, 재무적으로는 수급은 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재무적으로 뭔가 재무적으로나 사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니 계속해서 홀딩을 해봐도 가치적인 측면으로는 충분하겠죠? 이런 퀄리티 있는 질문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가 질문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질문이라도 만들어 보시면 생각하는 뷰가 넓어집니다. 아시겠죠? 공부가 되고요. 스스로가 먼저 질문을 하고 스스로가 답변을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겠죠? 그저 오늘 캔들 하나 양봉, 오늘 그저 한번 11% 10% 빠지는 하락, 이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주식 인생을 결정짓는 그게 그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틀과 뷰가 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데 어떡하나요? 뭘 어떻게 해요? 어떡하기는 제가 뭐 어떡하라고 이게 주가가 움직입니까?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건 저희 몫이지만 이 주가를 가격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뭐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겨서 만약에 뭐 악재가 터져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건 매도가 맞을 거고,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어려운 그림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이런 거는 비중을 조금씩 정리를 좀 하십시오. 이런 느낌. 최근에 두산중공업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결과론적일 수는 있겠지만 두산중공업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붙어줄 수 있는 모멘텀의 여지,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큰 게 아니라면, 정말 큰 어떤 잭팟 터질 수 있는 수주나 이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시세가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올라와 있으니, 지금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 단기적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와 주었으니 분할로 익절을 좀 해두셔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삼성전자, 다시 툭하면 자꾸 삼성전자 나오는데,
삼성전자 8만원 초중반 때부터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상황에서도 제가 뭐라고 딱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제가 여기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들 있죠? 진짜 증권사에 계시는 많은 분들. 삼성전자 지금 좋다. 이 정도 가격은 고점 대비 이만큼이어서 좋다. 사야 된다. 비중 추가해야 된다. 사야 된다. 저 혼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68,000원에서 72,000원까지의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기술적인 게 아니라 환율의 변동과 이 당시에 다가오는 이슈가 뭐 테이퍼링 긴축에 대한 이유라든지, 그러면 테이퍼링과 긴축에 대한 흐름부터 환율의 변동부터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자금 여력, 그 다음에 지금 신흥국의 포지션이 취해져 있는 그런 뒤에 패시브 자금들, 이런 것까지도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의 단독적인 액티브 자금만 놓고 너무 초점을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어떤 대외적인 외부적인 모든 것들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반도체 수요는 정말 좋기는 좋으나 반도체 전망치나 메모리, 비메모리 가격들이라든지 디램 가격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변동성, 수요가 급증을 보였다가 과수요가 해제가 되면서, 과수요가 풀리게 되면서 정상 수요로 돌아갈 때 보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반도체 가격들이라든지 공급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름에는 또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반도체 생산하지 못했고,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오스틴 공장의 한파로 인해서 셧다운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일부 다른 공장들은 코로나 터져서 또 셧다운도 있었고, 일부 라인 생산 정지, 이런 모든 대외적인 것들, 이런 스토리들의 연결고리. 그러고 나서 환율의 변동과 같이 비례를 해서 기술적으로 따져보니 68,000에서 72,000 사이까지의 주가 하락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욕 무지하게 먹었죠. 8만원, 85,000원인데 주가가 72,000원, 68,000원 온다니까 미친놈 아니냐.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죄송하지만요, 저는 욕을 그렇게 먹더라도 저의 가족들과 저의 친척분들에게는요 83,000원, 84,000원대에서는 싹 다 매도를 시켜드렸어요. 딱 한 분, 우리 사촌 형님 딱 한 분이 매도를 안 하셨고 나중에 후회를 좀 하셨는데, 이 당시에 다 매도를 시켰어요. 우리 고모님도 매도를 시켰고, 고모님 이후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고모님 제 방송 많이 보시거든요. 연블리님하고 제 방송만 보시는데, 우리 고모님도 지금 이거 보시면서 뜨끔하셨을 수도 있는데, 고모님도 매도하셨어요. 쿨하게. 고모 이거 못 가요. 안 됩니다. 일단 매도. 다시 사더라도 일단 매도하자. 못 간다. 근데 고모님은 이제 막 저렴한 단가에 매수해서 수익도 크게 보시기도 했지만, 그죠? 주식 앞에 고집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주식,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더 좋아져요.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 주식은 최고의 주식이고 그 주식을 더 낙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죠? 비관적으로 보세요. 남들이 낙관적으로 볼 때 비관적으로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리스크가 읽어져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단기적인 시세나 이런 흐름에 너무 현혹돼서 이러지 말자. 지금 같은 경우 시장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면 어제 올려드린 영상 한번 보세요. 그 영상에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의 의견을.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요,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요. 오늘 파란색 그릴까 빨간색 그릴까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는 그거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구독자 99,000여 명에게. 아시겠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10만 명 한번 찍어 봅시다, 여러분들. 힘 좀 실어 넣어 주세요. 저도 목청껏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수익 인증은 제가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수익 인증 별도로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까지 해서 이벤트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드려서 60일에 44만 원이면 업계 최고로 저렴한 가격대예요. 하지만 최고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점, 맞죠? 여러분들 약속 드릴 테니까 같이 저랑 함께 또 힘내서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